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린 건데요.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촉각을 느끼게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전인데요. 그렇죠. 그냥 로봇 팔을 움직이는 건데 뭘 만지는지 전혀 모른다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맞아요. 특히 사진마비 환자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계시거든요. 이번 연구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려고 시도한 거군요. 네, 핵심은 이제 양방향 BCI입니다. 보통 BCI 하면 뇌 신호를 읽어서 뭐랄까 기계를 움직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방향으로요. 근데 이건 그걸 넘어서 로봇 쪽의 정보, 그러니까 이 연구에선 센서 정보죠. 그걸 다시 뇌로 보내서 인공적인 감각을 만드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이네요. 그렇죠. 특히 촉각을 구현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했고 또 결과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참가자는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네, 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이분의 뇌에 두 군데의 미세 전극 장치를 이식했습니다. 아, 두 군데요. 어디인가요? 하나는 이제 팔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피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촉각 같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성 감각 피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랑 느끼는 신호를 받는 곳, 둘 다에 전극을 심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방향 통신을 위한 거죠. 그럼 그 인공 촉각은 어떻게 구현한 건가요? 로봇손이 뭘 만졌다는 걸 뇌가 알게 되는 방식이 궁금한데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로봇 손가락 끝 같은데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이 센서가 물체에 닿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그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아, 접촉이랑 힘. 그렇죠. 그 물리적인 정보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신호를 아까 말씀드린 체성감각 피질에 심은 전극이 있죠. 네네. 거기를 통해서 뇌에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피질 내 미세 자극술 ICMS라고 부릅니다. 뇌에 직접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럼 참가자는 실제로 뭘 느꼈다고 하나요? 좀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참가자는 이 자극을 자기 원래 손, 그러니까 마비된 손에서 오는 것처럼 느꼈다고 보고했어요. 자신의 손에서요? 와. 네.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나 특정 손가락 부위에서 감각이 느껴진다. 이런 식이었죠. 로봇손이 접촉한 위치에 따라서 뇌의 다른 지점을 자극하니까 그 위치에 맞는 감각을 느낀 거예요. 와, 위치까지 구별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정교하게 구현된 거죠. 그 자체로도 대단한데 이 인공 촉각이 실제 기능 형상에도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했죠? 네, 당연히 그 부분을 검증해야겠죠. 연구팀은 그 액션 리서치 암 테스트 ARAT라고 하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 ARIT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상지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요. 다양한 크기나 모양의 물체를 집어서 옮기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각 정보만 볼 때랑 시각 정보에 인공 촉각 정보까지 같이 줄 때랑 비교한 거죠. 비교 결과가 어땠나요? 촉각이 있으니 확실히 달랐습니까? 네,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촉각 피드백이 있을 때 없을 때보다 과제 완료 시간이 평균적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이요? 시간이요? 네, 평균 한 21초 걸리던 과제가 10초 남짓으로 단축됐습니다. 와, 21초에서 10초면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요. 어떤 동작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시간 단축이 전체 줄어든 시간의 한 60% 이상이 물체를 딱 잡는 단계에서 나왔어요. 잡는 단계요? 네, 물체 처음 딱 손이 닿고 나서 완전히 들어올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평균 13초가 넘었는데 5초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13초에서 5초 미만으로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공 촉각이 제대로 잡았다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더듬거리거나 너무 조심스럽게 천천히 잡는 시간을 확 줄여준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무언가 잡을 때 사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 느낌으로 잡았다, 이걸 알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과제의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심지어 어떤 과제는 거의 비장애인 수준의 속도에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촉각 피드백이 없을 때는 거의 불가능했던 속도죠. 대단하네요. 단순히 빨라진 걸 넘어서 움직임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질이 개선된 거죠. 자연스러운 움직임에는 이 촉각 피드백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물건을 잡고 조작할 때는요. 이 BCI가 그 중요한 감각 운동 고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복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물체 옮기는 과제에서도 개선이 보였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물체를 집어서 목표 지점으로 옮길 때 그 궤적이 더 빠르고 직선적으로 변했어요. 이전에는 좀 이렇게 더듬거리거나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훨씬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거죠. 혹시 이런 결과가 뭐랄까 그날따라 참가자 컨디션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계속 연습해서 그냥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팀도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네. 촉각 피드백을 준 날과 주지 않은 날 기본적인 BCI 제어 능력 자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공 촉각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연습 효과는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촉각 피드백을 딱 키면 바로 성능이 좋아지고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걸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학습 효과나 연습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검증이 됐군요. 자,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 BC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뇌에 직접적으로 감각 정보, 특히 촉각 정보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마비 환자분들이 BC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로봇팔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정말 느끼면서 사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가까워지는 거죠. 실제 우리 팔처럼요. 이건 정말 큰 진전이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겠죠. 물론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접촉 여부와 누르는 힘,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비교적 기본적인 촉각 정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아니면 표면의 거칠기 같은 질감, 미끄러지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각들을 어떻게 부호화해서 뇌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훨씬 더 풍부한 감각 정보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야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작업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촉각 같은 감각을 되살리는 게 가능하다면 먼 미래에는 혹시 이 기술이 다른 감각, 시각이나 청각 같은 다른 감각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의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인지 기능까지도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 향상시키거나 혹은 손상된 기능을 복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죠. 물론 윤리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장벽도 많이 있겠지만 BC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제어하고 또 그 팔을 통해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BCI 연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